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에 이은 크루드오일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의 흐름까지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선물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수록 연말이 다가갈수록요, 해외 선물 안에서 전략들 그리고 고민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과 고민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기, 불법 대여 및 홍보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2시간 동안 신세계 알차게 꾸며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준식 해설입니다. 지난주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모두 지나면서 이제 이번 주 자칫 좀 심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라서 그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출연하시는 마스터님과 늘 같이 나올 때는 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본장에서 어떤 모습도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지금 시각과는 다른 지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마스터님 때문에 오늘 시장 든든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빙상 위에는 퀸 연화가 있듯이 해외 선물 안에서는 퀸 연모님이 계십니다. 오늘 황금연모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목요일 날이면은 항상 시장이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올 때 오늘도 또 움직임이 크지 않을까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요. 정말 미리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방송하기 전에 상품들, 종목군들 흐름을 다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주식 시장으로 따진다면 S&P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조금 과열권에 오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설위원님과 같이 출연을 했지만 오늘 이후가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어떤 변동을 조금 예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책임하에 열심히 2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하에라는 그 단어가 가장 지금 꼽히는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최근에 나올 때마다 사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정말 시장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황금연모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꾸려드릴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있어서 지금 속보가 빠르게 들려오고 있는데, 자, 뉴욕 선물에 대해서는 뉴욕 지수 선물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중이다라는 속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우 12월물은 100포인트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콜스와 메이시스 등 유통주의 부진으로 인해서 다우
다우 12월물 선물에 있어서는 100포인트 이상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또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지수에 대해서 지금 하락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본장에서의 내용과 지금 선물에서의 내용이 조금 갭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된 지 1주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3대 지수 사상 최고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선물에 대한 내용은요. S&P 2578.50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47%가 빠진 가격대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수정 우려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던 유로 FX인데요. 자, 이전에는 상당히 가격이 들어 올렸습니다만 그 가격대 모두 반납을 하고 현재 1.1627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제 오히려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대가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자, 현재는 56.85달러, 윗꼬리와 지금 아랫꼬리가 달렸나요? 네, 지금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0.09%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추가가 되면서 이 유입액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현재 1286.3달러 0.3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4가지 이슈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이 시각과는 좀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대가 다릅니다. 자, 먼저 S&P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지는 모습인데요. 2577.25포인트고요. 자, 나스닥도 역시나 빠지고 있는데 더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운 하락세인데 0.81% 빠진 6289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6285달러입니다. 오늘의 고점을 보면요. 1.16675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분을 지금은 반납하고 0.07%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가 깨진 이후 56.87달러 후반대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퓨처스 이슈 토크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이 올라왔죠. 자, S&P 500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 1주년으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 자,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들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개장이 지금 20분 좀 넘게 남은 시각인데, 잠시 후에 뭐 개장하고 나서도 지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현재 지수에 대한 흐름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운은, 네, 저 포함해서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 이제 지수가 좀 빠지려나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자, 먼저 해설위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제 개편안, 지난주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세제 개편안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였는데, 7일날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공화당이 완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선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원 선거죠. 의원 선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민심이 사실 공화당 편이 아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세제개혁에 대한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 막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서 그 다음 또 절차들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실 지수가 견인차 역할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 네. 그 그러니까 기업들의 주가들이 반영된 이제 그 중소형주 지수이기도 한데, 이 항상 러셀 2000이 항상 큰 이런
큰 장에 이런 숏장이 왔을 때, 그런 매도장이 쏟아졌을 때 러셀 2000이 약간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약간 뭐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한 20년치를 지금 돌아봤던 거라 상당히 좀 믿을만 하고요. 그 괴리가 사실 S&P 나스닥 러셀 2000 간의 그 괴리가 최근 상당히 좀 깊어졌다. 예,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구간이다. 네. 예, 그래서 올해 사실 뭐 큰 조정 없이 S&P는 무난하게 상승장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월가 이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98%가 그 의견을 냈대요. 근데 항상 그 나머지 2%. 예. 중요하죠. 예. 네네. 2%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은 항상 좀 그런 소수의 의견을 한번 반영할 때가 있죠. 급박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은 이번 조정이 깊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서 매수나 아니면 조금 다른 이제 조금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지금 그래서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네. 러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선행으로 네.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0.50% S&P입니다. 2577.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을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만약에 매매로 접근하자면 저는 오늘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렇다면 지금 빠지기 때문에 가격대에서 여기서 저점 매수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포인트도 확실하게 확답을 하지 못하는 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상승 쪽으로 계속 배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점에서 매도 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투자 기회가 온다면은 저는 매매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장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2580 중반대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락으로 보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S&P 500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S&P 500에 대해서 새로운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에 대한 분석인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폭제가 없고 일단 부재하고, 그리고 공화당의 세제 개편에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기운이 반영된 탓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지금의 하락, 그리고 매매 포인트 잡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퀸 연모님이시죠? 네, 오늘 황금 연모 마스터님은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건가요? 네. 네, 우리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가 뭡니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다. 실적 시즌 때는 실적이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가장 큰 호재는 돈이 정말 풀린 많이 것? 빠졌다. 많이 빠졌다.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예요. 저점, 낙폭과대와 저점. 물론 네네.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제 네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주가를 봐라, 이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대통령의 임기 1주년 동안에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항상 논하잖아요. 뭐를 했지? 멕시코 장벽을 세운다고만 했나?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조금씩 완만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거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제의 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잉여자금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게 되겠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과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를 업은 엄마가 등장한다, 청소부가 주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재료가 나오죠. 세제 개편안이 외려 반대가 더 많을 것이다. 또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음으로써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 재료가 붙으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점에 가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느 구간에 가면은 기본적인 분석에 막 입각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뭔가가 어떤 신호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기업은 좋아. 이 기업은 실적이 좋대라고 해서 기본적인 분석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저는 오늘 S&P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S&P를 나와서 한 번도 매수해라라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면 최대 보는 게 한 2572.50 정도까지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 오후부터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2572.50 12시가 넘어가면은 대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대반등의 크기가 2572.50이라면 거기서부터 100포인트, 우리 그 숫자로 따진다면 2582.50을 넘지 못한다면 외려 그 자리부터가 매도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항상 S&P는 거의 새벽 무렵에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들어 올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거래량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차트를 보셨었을 때 거래가 대단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매수보다도 반등 왔었을 때 이제는 S&P를 좀 매도 쪽으로 가야겠구나. 거래가 별로 그렇게 수반되지 않았네라고 한다면 아직도 반등 여력이 더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큰 틀에서는 매도이나 지금 매도는 좀 기다리셨다가 한두 시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S&P 지수의 하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하락에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는 흐름이라면은 매수 쪽보다는 매도에 대한 우위가 조금 더 점쳐지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좀 후반대까지 좀 지켜보시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2582선을 넘지 못한다면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이 가격선에서는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들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지금 러셀 2000 지수의 부진이 증시 조정의 전조 현상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CNBC 쪽, 미국 CNBC입니다. 미국 CNBC 쪽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지수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뉴욕 증시 조정의 전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도 또 해설위원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이 지수 또 분석하실 때 또 다른 참고사항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그동안 가격대 계속적으로 눌렸던 유로 FX. 자, 1.15까지 좀 1.16을 깬 이후 1.15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1.16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좀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업이고요. 두 분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의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유로 FX도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 네. 지금 유로 FX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강보권이지만. 저는 네.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볼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약간 트렌드의 변화의 약간 시초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2019년 2월로 얘기를 해요, 요새 시장에서. 12월이 아니라. 2019년 2월이요. 그거는 1년이 18년 더. 1년 동안은 네. 그러니까 자산 축소에 그냥 몇 가지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정도만 조금 해나가겠다. 예. 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2019년 2월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사실 돌고 있고, 지금의 ECB에 지금 이런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사실 지난주부터, 저는 사실 지지난주였나요? ECB 금리 결정을 하고, 이제는,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할 차례입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입장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축소에 대한 입장을 뭔가 표시하는 게 한참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 차트로 볼 때도 보면은
사실 장기 차트 일봉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오래 상단이에요. 예. 1.16에서 1.18 구간은 상단 네. 구간이고, 한 그 중간 자리인 한 1.12 정도까지, 뭐 1.12는 너무 무리죠.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예, 뭐 한 1.4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내려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네. 물론 달러의 흐름도 봐야겠지만, 예, 달러가 너무 약세로 흐르고, 만약 미국의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좀 비둘기적으로 또 입장 표명을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겠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상대적인 영향으로 유로는 추가 약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당장 사실 매도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반등시 매도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밑에 하단 구간으로 별로 이렇게 수익을 낼 만한 구간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기존 이제 정책이나 유로존 정부의 입장을 보건대 예,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트렌드의 조금 시초다, 트렌드 변화의 시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예. 일단 말씀해주신 트렌드의 시초다라는 말을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일단 투자자분들은 또 머리에서, 네. 꼭지에서 또 매도, 이렇게 네. 바닥에서 매수 이런 부분을 좀 원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방금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트렌드의 시초를 잘 잡으신다면은 네. 뭐 아래와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물론 부분이기도 단기 하니까요. 차트로 30분 차트, 뭐 네네. 15분 차트, 60분 차트를 보기에는 지금 좀 매수를 하기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죠. 네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조금 장기 흐름을 보고 사실 큰 트렌드를 본다면 이거는 조금 매수로 접근하기엔 조금 단기적으로 되려 매수를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매도다라는 거를 좀 한 다음 주 정도까지 11월 말 정도까지의 그런 조금 지표나 정부 멘트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한번 매도로도 한번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네. 의미에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운에 대한 의견은요, 뭐 최근 거래일이 아니라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홀로 오늘 업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이 업은 뭐 매수적인 관점은 아니고 최근에 지지된 가격대를 보았을 때 오늘도 현재 1.16 초반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승 마감할 것이다. 오늘은 좀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업을 드렸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좀 주춤한 부분이 또 유로 FX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제가 보는 좀 기준선은 1.16 초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뭐 상승 기조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 역시 큰 추세로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오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국면이다. 이런 저런 다양한 시황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뭐 먼 훗날 뒤돌아보면은 오늘의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이 시점에 유로 FX에 대해서 황금유문 마스터님은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마스터님 역시 다운이시죠? 네. 예,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냈는데 사실 네. 오늘 제가 이 방송하기 한 1시간 전까지는 유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낮에 네. 분명히 얘가 매도로 가야 되는데 무슨 뉴스가 있어서 갑자기 뭐 통화정책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올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까? 결국에는 미장이 출발할 때, 그러니까 S&P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들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낮에 봤었던 이 매도에 대한 생각은 일단 그대로 이어가자.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차트를. 네. 기본적인 설명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그래프를 한번 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2016년도에 유로가 하락을 할 때예요. 하락을 할 때가 보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할 거야라고 했었던 자리에서 계속 하락을 할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무렵에 보면 2016년도 10월 초입니다. 한 10월 3일, 4일. 이때 무렵에 행보를 계속하다가 결국 밑으로 쏟아진 우리 과거 차트를 보면은 설명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요. 다시 반등이 오는 시점인 것 같았던 11월 3일 무렵에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7일 날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은 무슨 박스가 딱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중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뭐 예전에 제가 주식할 때 개미열이라는 논리를 많이 했어요. 네. 개미허리는 굉장히 얇지만 그러나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배를 들어 올린다라고 해서 그 허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가 부러지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허리를 따진다면 우리 사람으로서도 다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죠. 부분이고 코어죠. 네. 우리 이 시장의 가격에 있어서도 중심값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값을 넘기도 쉽지 않고 넘으면 깨지기도 쉽지 않은 게 이 허리 중심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쌍바닥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상승을 가기 시작하죠. 언제냐면 2017년도 3월 13일 무렵부터 상승으로 쭉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을 합니다. 거의 뭐 매도라는 걸 한 번도 볼 적이 없는데 밑에 네. 제가 자주 나와서 뭐 오실레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다가 언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9월 22일 날 거의 통화정책 얘기 나올 때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웬만한 드라기 총재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시장이 꿈쩍하지 않고 더 올라가고 도대체 오히려. 어디까지 갈까? 뭐 네. 이랬었는데 9월 22일쯤에 보면은 중심값, 즉 개미허리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드리기 시작했던 자리가 10월 24일입니다. 한 달이죠. 한 달, 이제 그게 경제지표 발표겠죠. 9월 22일, 10월 22일 날 이후로 이 중심값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중심값 아래 잔파도는 계속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에서는 반등도 나오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흐름에서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양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면 9월 달에는 음의 기운으로 접하지 않았었던 거가 10월 24일부터는 음의 기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매수의 기운보다 매도의 기운이 일단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이 아니라 네. 훨씬 커졌다는 얘기죠. 일봉은 우리 23시간 거래됐던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 분봉으로 가면 분봉 같은 경우도 계속 행보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부딪히고 내려오죠. 네. 그래서 유로 FX는 짧게 보면 굉장히 이 호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짧은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봉을 보고 하나의 어떤 추세를 본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월물만 잘 조절해서 가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유로 FX가 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는 하루하루 뛰는 거를 거래하는 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런 뭐 저의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얘기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 흐름에 따라서 가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전에 장기적인 흐름을 분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유로가 일봉으로 보면은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은 정말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좀 멀리서 숲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또 읽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속보 계속적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쪽에서는 미국의 세제 개편이 기대 이상의 증시 호재를 가져올 것이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기운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물 쪽에서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 가능성이 조금 더 약해졌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JP모건 쪽에서는 미국의 세제 개편이 기대 이상의 증시 호재를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오고 있고요. ING 쪽에서는 파운드에 대한 속보입니다. 브렉시트 협상 결렬 시 내년에 최악의 투매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기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파운드화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유로 FX 함께 보고 있는데 파운드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브리티시 파운드는 어떤 흐름일까요? 자, 1.3109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0.18%가 빠지고 있는데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파운드, 유로 FX 이렇게 같이 뭐 동조화될 때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기사가 앞으로 브렉시트가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파운드가 최악의 투매 통화로 될 수 있을 것이냐. 두 분에게도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재료를 생각하고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네.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상 1.30 자리를 뚫으면 네. 그런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구나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30 네네. 자리가 굉장히 사실 브렉시트 때부터 좀 중요하게 좀 반영이 됐던 그런 좀 자리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유가로 따지면 약간 50불? 이런 개념이죠. 정말 예, 라운드 그렇기 피겨네요.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1.30 기준으로 그냥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네. 그냥 충분히 따라 들어가도 예. 그리고 물론 그 기울기를 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조금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아마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아마 내려오겠죠. 네. 예. 만약 그런 뉴스를 만약 접하셨다면은 기억은 하고 계세요. 예. 기억은 하고 계시되 그걸 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선진입하는 건 상당히 조금 위험한 조금 선택인 것 같다. 미리. 예,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 또 계속적으로 속보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브뤼셀에서 이 브렉시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딱히 뾰족한 돌파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금 송 차장님 얘기하는 거랑 저랑 뭐 언제 뭐 파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생각이 지금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웃었는데. 네네. 사실 제가 유로에 대해서 나는 유로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파운드 같은 경우 지난주에 역발상으로 반등은 있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아니고 한 이틀 후에 잠깐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인데 어떻게 보면 추세를 거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가 맞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예견된 하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S&P 안 빠진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견된 하락이 없다. 그럼 네네. 우리 네. 맨날 네. 누굽니까? 한 2년 됐죠, 지금. S&P 매도 얘기 증시에 대해서 비관론자 네, 나와서 네, 얘기하죠. 네, 그럼 네. 그 다음날 빠지던가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외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준비를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아니면 나라들도 기업도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차별적인 한 나라의 어떤 통화에 관련된 이 파운드가 그렇게 급락을 하지는 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어떤 레포트지만 네. 예, 시장에서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예견된 악재, 빠지는 건 없다라는 게 일단입니다. 정말 악재라는 것은 단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 전반적인 시황을 이해하시는데 한쪽의 의견을 곁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와 그리고 파운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11시 30분이 지나가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개장 전에는 S&P 500 지수 하락세로 이어갔는데 여전히 하락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577.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48% 빠진 가격대입니다. 지금 소폭이나마 좀 들어 올리려는 흐름이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일단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도 저희가 개장 전에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좀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6,296.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장에서는 어떻게 개장이 됐을까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부담감에 좀 하락 출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앞서서 저희가 개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넘게 좀 하락 출발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개장 후에도 여전히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본장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어제 EIA에서 나왔는데 예상치는 감소였어요. 감소였지만 발표치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재고가 증가가 됐다. 그리고 뭐 앞서서 왕세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 뭐 각종 뭐 시황적인 부분 뭐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일단 가격대는 57달러를 지지 못했고요. 현재 56달러 후반, 56.9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이 되죠. 저도 너무 고민했는데. 아니, 해설위원님. 저는 중립. 각도를 역시. 지금 중립이시죠? 네. 저는 다운이고요. 마스터님도 고민 끝에 다운이신 거잖아요. 네, 뭐 이유가 있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관망에 의견해주신 해설위원님. 네,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고, 이제 원유 재고 발표 시간이 저희 방송 이후로 이제 됐네요. 바뀌었는데 일단 어제 가솔린 재고량 같은 경우는 190만 배럴 감소 예상에 330만 배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전체 원유 재고량을 약간 그 재고량의 증가를 커버하는 그런 좀 모습이었고 뭐 지금 사우디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뭐 제1 왕세자. 네네. 원래 제2 왕세자였습니다. 그래요? 제2 왕세자였다가 사촌 형을 지금 가택연금 시켰어요. 그리고 뭐 건너 한 6촌 정도 되는 형을 헬기에서 추락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네, 뭐 조금 다들. 조금 조선 왕조실록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왕세자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왕위가 형제 간의 세습에서 형제 간 세습을 받다 보니까 막 70살에 왕위를 받아요. 그래서 한 10년 하다가 또 밑에 동생인 한 70살 되면은 동생한테 물려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고 세대 교체가 안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 왕이 형제 간 세습에서 세대 간 세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도 상당히 되게 친한 사이래요. 그러면서 뭐 이런 조금 입장 변화가 생기고 미국의 그런 외교 정책도 상당히 조금 사우디의 우호적인 지금 상황으로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사실 지금 또 대외적인 걸 또 저희가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예멘 미사일이 사우디에 얼마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 배후가 이란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따질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굉장히 그 낯선 중동 지역의 그런 뉴스들에 대해 굉장히 너무 분석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복잡하네요. 돌발 이슈들이 많고 그럼 이란과 사우디의 사실 경쟁으로 이제 치닫는가? 거기서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를 상장을 올해 시켜야 됩니다. 내년 초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는 상장을 시키자 완전 적극적인 또 적극적이군요. 입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뭔가 분쟁이 계속 일어날수록 유가는 지지가 될 것이고 50불대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아람코를 IPO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또 조성이 돼요. 그렇죠. 상당히 일석이조의 그런 시장 환경, 그런 1타 2피를 노리는 그런 조금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저도 사실 뉴스를 접하고 레포트들을 여러 개를 읽어서 사실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를 파악하면서 거래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 일봉상 보더라도 거의 정고점 그러니까 한 작년 12월에 58불을 한번 기록을 했었죠. 1월 달에 한번 그러니까 올해 2017년 1월 6일 날 한번 정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저항 라인이 없습니다.
때는 진짜 금방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건 그냥 기술적인 거고, 예, 그 재료가 뭔지 알고 들어가기엔 좀 정말 이건 거래가 아니라 네. 약간 베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래서 관망의 그래서 의견이요. 저는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해설위원님의 이런 정말 다양한 이슈를 또 네. 오늘 정리를 해 주시면서, 와, 이 정도의 말씀 해 주시려면은 많은 네, 양의 네, 자료를 수집을 아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사실은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데 네. 증권맨이 될 게 아니라 역사 이야기, 뭐 세계 기행 이런 아니, 원래 거라면 증권맨은 네. 만물, 정말 네, 팔방미인입니다. 네. 좀 천천히 말을 해서 듣기가 그렇지만 네.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정말 시황적인 측면도 해설위원님의 역할을 아주.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쓸데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워낙 중동 쪽의 상황이 이런저런 이슈와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저희가 또 앞다투어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전달을 도와드렸고, 하지만 뭐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황금연목 마스터님도 나오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이슈들을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기엔 너무 그렇죠. 늦은 그런 시장임을 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자, 현재 가격대에서 $60에서 $70까지는 상방 쪽으로 좀 스페이스가 확연하게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크루드 오일이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56.89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어요. 저는 뭐 이런 이슈 정말 뭐 앞서서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차트적으로 최근에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제와 그리고 최근 거래를 보면은 $50, $57에서 계속 부딪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6 후반대에서 이건 매도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56 후반대에서 매도 가격으로 그리고 $56 뭐 초반대까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짧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는 오늘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네.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네. 사실 네. 오름이 강한 종목에다가 매도 의견을 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매수세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왕자의 난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네. 그런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베팅할 자리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트레이더들 또는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우리가 그래프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자금력이 너무너무 많으면 어느 구간에 오면 매도를 치고 또 매도를 치고 그렇게 하겠죠.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입장이니까 이미 고점이 만들어지고 꺾어지거나 이랬었을 때 매도를 들어가야 되거나 또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다 청산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크루드 오일은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었을 때 하락은 아니고 좀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지만 거기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 대비보다도 한 200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제가 매도 의견은 네. 아직 살아있다. 그냥 추세는 그냥 다 살아있고 다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된다.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산을 노려야 되지 않겠냐. 자, 요것도 제가 한번 또 그 와중에 말씀드리면서 편집을 좀 해봤는데요. 네. 보기 편합니다. 네, 이 차트가 크루드 오일의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봉이 이랬죠. 네. 자, 분봉을 보여드려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뭘 걸어야 될지 몰라요. 아무 포인트가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다 밑줄 쭉 긋고 내려와 있잖아요. 네.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일봉을 보면은 일봉이 마치 분봉처럼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자, 크루드 오일이 매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항상 54불, 52.5불 뭐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은 2017년 3월 달부터 이렇게 쭉 꺾어져서 44불 거의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었던 그 정점이 대략 한 6월 달 정도가 되지만 상반기가 이제 끝나면요. 물론 이제 월물이 다 계속 바뀌었던 겁니다. 네. 상반기가 지나지만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7월 중순이 됩니다. 7월 중순부터는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앞에 고점을 넘어가려고 계속 부딪힘이 나왔지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추세에 대한 얘기했죠. 네네. 상승 추세라는 것은 오른쪽 어깨가 자꾸 올라간다.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은 꼭지 가격을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발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꼬리들을 생각하지 말고 네크라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깨가 계속 올라가면서 저점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중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개미허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여기입니다. 앞에 고점을 네. 넘어섰으니까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하죠. 52주 신고가 얘기하죠. 네네. 1년 동안의 가장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을 집중해라라고 해. 팔아라가 아니라 집중을 해라. 그 정도로 매수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입장에 매수 에너지가 강한데 앞에 고점에 오다 보니 상단부에 부딪힘이 생겨서 즉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지 내가 여기가 다 왔어라고 해서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매도를 하려면 최소한 이 분 차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56.92인데 56.50이 깨지면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렇다면 대략 한 54불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추세는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네. 이 5일에 지금 이렇게 그 아주 강한 드리블이 나왔던 거는 네. 일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자금들이 시장을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져서 섣부른 매도는 주의를 하되 오늘의 제가 매도 의견은 이 들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청산 매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자리가 뭐 전반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추세를 일단은 읽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보유하신 분, 이 계약수를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두 포지션에 대해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좋은 말씀으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56.88달러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지금 시세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577.2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6,286.50포인트인데요. 자, 본장에서는요, 뉴욕 증시 유통주와 기술주 부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속보 내용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주와 그리고 기술주 하면 또 나스닥의 뭐 팡주로 대표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기술주의 약세가 이런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뉴스입니다. 자, 세 번째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280달러를 돌파한 이후 1285달러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0.25%의 가격대고요. 어제장도 꼬리가 달렸지만 어제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골드인데 자, 그렇다면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두 분 네. 들어주셨고요. 저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드 업을 주셨어요. 네. 네. 어떤 의견이시죠? 1280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것 일단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네. 1280에 대한 지지가 사실 어제 올라타고 나서부터 좀 확실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네. 뭐 넘어선 이유는 달러 약세로 인한 뭐 어떻게 보면 상품 강세, 뭐 쉽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회의, 시장에 대한 회의가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앞서 드린 대로 사실 주요국의 이제 그런 재정 정책 관련 이슈는 다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좀 더 가격에 집중해야 되고 차트 흐름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상당히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중국 지수가 잠깐 흔들리는데 옌과 골드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 말은 그리고 S&P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잠깐이지만 조정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을 나왔고. 네. 그런데 올해 사실 중국 항생이나 H쉐어 쪽에 지수 변동성이 저는 그래요. 그냥 시장 현장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네. 좀 약간 육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네. 그렇게 중국 지수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나 싶어요. 올해 상반기나 지금까지. 네. 올해는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 한 2년 전에 굉장히 심했죠. 2015년 차이나 쇼크 때 중국 지수가 오전장, 오후장 따라서 S&P, 나스닥, 뭐 다우, 뭐 일본 니케이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좀 중국 지수는 상당히 사실 1년 동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 대한 요새 뭐 그림자 금융, 뭐 부채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슈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사실 골드 N 쪽에서도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트리거가 있을 때 뭔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한 번에 좀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수를 눈여겨보면서 조금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셔라. 1300선까지는 좀 쉽게 열려 있으니까. 네. 예, 1280에서 1300 구간은 어떻게 보면 1280 아래에 올라탔을 때의 레벨이죠. 네. 상당히 좀 쉽게 갖고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좀 1280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골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차트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내용도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1280달러 돌파된 그 흐름을 가장 좀 주요점으로 좀 보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골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장도 좀 고민이 됐었는데 1280달러가 좀 돌파가 되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매도로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훨씬 잘 맞추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어제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를 볼 수밖에 없다. 골드에 대해서는 아무 뭐 다른 뭔가 밀접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좀 차트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올라온 가격대에서 매도입니다. 매도고 일단 1280달러, 1270달러 후반대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과열이고 네네. 안전자산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네. 보면 우리 국채나 골드 이런 옌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이제 막 계단 하나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항상 상대적인 논리인데 사실 좀 전에 어떤 그래프를 본다면은 많이 올라오니까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네. 1280을 기준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것 같다. 절대 골드라는 것은 오늘 딱 사가지고 쭉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골드를 현금화하고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매집이 좀 이루어져야만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니까 네. 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네. 자, 이게 또 골드의 일봉입니다. 자, 골드의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전환점이 발생을 했었던 시점이 지난 7월 중순 정도에 전환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지금 같은 경우가 다시 중심값을 막 터치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를 하는데 지금 며칠 걸렸냐면 네. 4일 정도가 걸린 겁니다. 4일을 1280원만 건드려보고 매물 나오는 거 한 발 후퇴하고 다시 건드려보고 맞아요. 후퇴하고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통과를 시작해. 오늘도 밀릴 수 있습니다. 네. S&P가 아주 세게 반등을 한다면 그러나 S&P 지금 보니까 이 시간 정도 되면 반등을 좀 줘야 되는데도 못 하잖아요. 계속 밀려요. 예, 그런 네. 걸 본다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외려 앞에서 올라오니까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외려 5일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제 방향이 길어진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봤었을 때 골드는,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분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분차트를 보면은, 앞에 고점에 부딪힌 것 같잖아요. 이 고점에 부딪힌 것 같아서 매물이 나오면,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세력들이 개인들이 가만히 있게 둡니까? 다 텁니다. 다 흔들어서 정말 참지 못해. 외려 모니터 앞에서 호가를 보고 계시면 여러분 계좌 다 털립니다.
차라리 넣어놓고 한참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12월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밑에 지금 오실레이터 쭉 보이시죠? 네네. 양의 기온이 며칠째입니까? 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도 양의 기온이 크니까 이 양의 오실레이터가 크면 조금 축소가 되겠죠. 네. 그 축소가 되는 것은 매도 전환이 아니라 저점 매수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 보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겠냐. 네. 지금 지나고 나면 이게 또 한 단계가 낮아지고 앞에서 우리 일봉에서 보여드렸었던 뭐 다음번에 제가 혹시 또 나올 때는 오히려 이 중심선을 타고 1300불을 한번 돌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지수 또 비교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개미 허리를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자, 기준선에 대한 차트 모양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수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개장을 하고 2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나스닥 쪽에서는 기술주의 부담과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주 부진의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거의 1% 가깝게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0.99%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6,278포인트고요. 그리고 S&P는 뭐 이전보다 더 빠지는 모습이에요. 2,576포인트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본장과 선물 시장 양 선물에서도 모두 빠지고 있다는 점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중국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니케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만 니케이 역시나 지금 시간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니케이 255 지수 역시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 정말 다양한 이슈 속에서 현재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또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1부에서 못 다룬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